안녕하세요. 이윤영 교수입니다. 오늘 1일 일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지문 가져왔고, 여러분들 오늘은 법치주의 원리 내용 중에 법률 유보 원칙, 또 의회 유보 원칙, 포괄 유인 금지 원칙이 나오는 지문에 대한 두 가지 지문을 가져와 봤어요. 먼저 1번 이렇게 두 가지 지문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취지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입학 정원을 누구가 결정하도록 했냐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OX를 풀 때는 주어와 서술어로 보시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하도록 한 것은, 이게 주어,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했네요. 즉 뭐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해마다 입학 정원이 변동이 있죠. 그것은 합헌이고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치주의라는 아버지 밑에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과잉금지 원칙도 있지만 법률 유보 원칙, 헌법 37조 2항에서 모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법률로서 해라. 그 네 글자가 바로 법률 유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데, 다만 위임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 75조, 95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과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의회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 따라서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그런데 의회 유보 원칙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 즉, 법률로만 해야 된다. 혹은 국회, 입법자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좁은 의미의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조금 더 넓은 개념, 얘가 조금 더 좁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것이 누가 할 거냐? 행정부가 할 거냐? 혹은 입법자가 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입법자가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부가 해도 된다고 하면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입법자가 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유보 원칙이 위반된다는 판례는 딱 한 가지 봤어요. KBS 수신료 사건. KBS 수신료는 부담금이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이러한 내용은 KBS가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 따라서 수신료를 KBS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으시죠?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의회 유보 원칙은 나오지만 위반된 사례는 여러분들이 KBS 케이스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위배되지 않는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행령, 그쵸? 시행령이 나왔네요. 시행령이 주어, 그 다음에 법률이 위임받은 사항, 또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즉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네요. 헌법 75조, 95조. 그렇죠? 법률로 해야 되고 만약에 시행령에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위임명령이고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시행령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데 국민의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어떻게 되죠? 맞는 얘기죠?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이해가 되신다는 것은 즉 아까 설명드린 법률 유보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문장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는데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제척 기간을 규정한 거예요. 시행령에서. 여러분들 제척 기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에 있음을 안날로 2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척 기간이라고 하죠. 그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민법에 있죠. 이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에 할 수는 없다 판례였습니다. 네, 두 번째 OX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법률 유보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 또 의회 유보 원칙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